만약에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을 서울연고대를 보낼 수만 있다면 난 보내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예. 보내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오늘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 강남에서 10여 년 이상 아이들을 지도를 했고요. 실제 서울연고대 과거, 외고 1회 때 많이 보냈어요. 보내는 그 루트를 알아요. 그 루트를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면 오늘 아주 뜻깊은 하루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우선 그 어머님들이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신 거 중에서 이거 가지고 계시죠? 맨 앞에 그럼 보시면 맨 위에 보면 여기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네. 그러시면 어떤 어머니께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초등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 받기를 원하는 의지를 가진 학부모님, 보통의 IQ와 보통의 인내력을 가진 초등 1, 2학년 학생만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주 씩씩하게 잘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 강남에서 이렇게 보면 이 가난이 대를 물린다고 그러잖아요. 전 그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아빠가 의사인 경우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고3 영어를 완전히 끝내주세요. 라고 저한테 요구를 합니다. 본인 자신이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소위 여러 어머님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뒤처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머리만 좋아도 성적이 상위권이 돼요. 근데 중학교 가서는 머리반 노력반이 됩니다. 왜? 초등학교 때는 9과목인데 중학교 올라가면 13과목으로 늘어나죠. 과목수가. 그래서 머리반 노력반이 됩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어떠냐? 저는 고등학생들을 주로 지도를 합니다. 지금도 현장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중학교 기준에서 고등학교는 공부량이 250%가 많아집니다. 근데 난이도 따지면 300%예요. 알기 쉬운 말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하루 결석하면 하루 끝나지만요. 고등학교 때 하루 결석하면 중학교 기준은 3일 빠진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공부량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사실 강남에서 상위권이고 서울연고대를 가고 그런 아이들이 보면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까지 국영수 전체를 다 끝을 냅니다. 상위권이 돼요. 제가 실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어머님들 이렇게 욕을 해요. 1학년 때만 되면 언제 얘 고등학교 가지고 들어가고 언제 끝날 거냐. 그 분위기가 그래요. 그리고 친구들이 라이벌끼리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즉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옛날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오늘 여러분 어머님들한테 제가 새로운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을 받고 그것도 히딩크 감독이 얘기한 대로 나는 배가 고프다. 헝그리하다. 왜? 8강 할 때 나는 8강 가지고 온 국민이 막 열강해서 좋다고 그랬는데 나는 헝그리하다. 왜? 더 높이 올라가기 원해서 4강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수능 영어 만점뿐만이 아니라 영어 회화도 외국에서 3년 살다 온 사람만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외국 혹시 나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뭐 보통 여행사 통해서 가면 깃발부대잖아요. 깃발부 유치원생처럼 조조조 쫓아다니죠. 회화가 안 되니까 회화가 되면 익스큐즈미 하면서 본인 스스로 하고 싶은 말 하고 다닐 수 있죠. 마음 놓고 더 즐길 수가 있어요. 뭐 어떤 거는 뭐 물건을 강매하는데 안 가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만점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자려서 대학 졸업해서 어른이 됐을 때 바이오가 오면 막힘이 없이 영어로 다 의사소통하고 또 외국에 나왔을 때 깃발부대 쫓아다니지 않고 본인이 익스큐즈미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혼자 다닐 수 있는 정도.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달성이 가능합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있다면 질문하는 시간 따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이제 훑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맨 처음에 보시면
보시면 음성 언어라는 거 좀 요걸 참 신경 쓰세요. 음성 언어라는 거요. 어머님들이 이전에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영어는 영문법, 독해, 어휘력 다 문자 언어입니다. 문자 언어입니다. 문자 언어로 하면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음성 언어로 하면 요거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도 뭐 많은 거 학원 그 원장님들을 교육시키는데 원장님들 자신도 음성 언어로 하면 좀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머님들도 그러실지 모릅니다. 오늘 음성 언어가 무엇인지 잘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음성 언어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말씀드리죠. 자, 음성 언어를 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듣기하고 말하기. 음성으로 된 게 음성 언어고요. 어머님들이 옛날엔 읽기라든가 쓰기. 이게 문자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를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언어의 임계량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언어의 임계량이라는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저는 그 영어 선생님들을 많이 인터뷰했어요. 저를 거쳐간 영어 선생님이 2,000명이 됩니다. 관찰을 했어요. 이 사람이 영문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조교를 했는데 영어 회화 실력이 얼마나 될까? 또 1년을 어학연수를 갔다 왔을 때 어느 정도가 될까? 또 어머님 생각하면 어때요? 미국이나 캐나다 1년에 어학연수를 1년 동안 갔다 왔어요. 1년 갔다 오려면 보통 2천만 원 들어갑니다. 평균 잡아서. 그럼 얼마 정도 회화가 될 것 같아요? 1년 갔다 와야 50%는 못 알아들어요. 1년 갔다 온 사람. 대학 졸업하고. 실제로 그래서 영어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임계량이라는 건 뭔가 하면 미 국무성 자료에 의하면요. 2000시간 이상 귀가 들리면 소리를 들으면 회화가 돼요. 자, 한국 사람은 왜 회화가 안 되는지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한국 사람은 구강 구조가 단저음입니다. 단저음이라서 1800Hz 내에서 의사소통을 하는데요. 외국 사람이 들어오면 한국 사람 하는 말은 장작개비 부러지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난다. 좀 딱딱해요. 근데 원어민들은 굴림음이라서 배에서 웅웅 울리면서 이게 멀리 퍼져나가서 굴림음인데 빠다 소리 난다 그러죠. 그들은 3100Hz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박쥐의 초음파 소리 못 듣죠. 그러면 자, 죄송하지만 영문과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 아니면 원어민 나타나면 제자들한테서 피하셔요. 망신당할까봐. 그분들이 단어, 문법, 독해 모르는 거 없죠? 다 돼요. 근데 왜 뭐가 안 돼요? 귀가 안 들려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인의 경우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김어울이는 어때요? 혀가 멀쩡하지만 말을 못합니다. 귀가 안 들리면. 근데 같은 장애인이라도 소경은 어때요? 귀가 발달했기 말이 되죠. 그래서 귀로 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국에 간 친구들이 보통 8개월이 되면 2000시간이 돼요. 3100Hz의 소리로 2000시간 노출이 되면 갑자기 귀가 펑 하고 뚫립니다. 안 들리던 텔레비가 막 들리거든요. 그 임계량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언어의 임계량을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럼 언어의 임계량을 알려주신 말씀으로 들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영어를 완성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국내에서 외국에서 살다 온 만큼 3년 살다 온 만큼 회화가 가능한 거죠. 이 두 가지가 달성이 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어머님께서 오늘 제대로 알고 가시고 이것을 실천하신다면 오늘은 아주 뜻깊은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보시죠. 자, 어머님들이 보시면 보통 우리 아이들 단어를 하루에 어느 학원에 가면 50개를 외우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줘요. 그죠?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시고 전혀 없어요. 3개월 지난 다음에 테스트하면 90% 다 잊어버려요. 제가 서울에서 그 유명하다는 아발론이라든가 총담이라든가 다니는 데 있어요. 그래도 만나면 금방 다 가져와봐. 그리고 단원장생 몇 번 떴어요? 2번 떴는데요. 그럼 저는 어디서 제일 틀리는지 아는데 뒷부분이 제일 많이 틀려요. 뒷부분에서 내가 쭉 봐서 어려운 단어 딱 보고 테스트하면 90% 이상 그냥 틀려버려요. 그러면 이 녀석이 뭐라는가 하면 자기 정당하게 해서 학원에 가면 말이야 막 서로 선생님 테스트할 때 서로 컨닝하면서 하고 그 비리를 막 스스로 얘기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먹으면요 설사해요. 쓸데없는 어머님들 허영심은 채워줄지 모르지만 진정한 영어 교육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단어 500개 해라. 그리고 공부 많이 해. 이런 학원이 되게 잘 돼요. 엄청나게 시키는
애는 혹사당하다가 영어가 싫어집니다. 제가 그 LA에 간 적이 있었는데 LA 어떤 애인가 하면 얘는 영어를 죽었다 깨어나도 난 싫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아주 잘했어요. 근데 얘가 너무 질려버리니까 영어를 완전히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하도 이제 걱정이 되니까 미국을 보내면 잘 될까? 갔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도 역시 매달 300만 원 들어가요. 미국에 가면. 근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걔는 정신교육부터 먼저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신교육을 해주고 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을 좀 많이 풀어주고, 사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은 자신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공부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뭐 500개씩 뭐 숙제 이렇게 많이 하고, 어머니들은 잠깐 행복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아주 불행합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 아이들은 어떠냐면 아이들은 감성으로 봐요. 아이들의 경우는 문자 언어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음성 언어는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님들이 옛날 학생 시절에 외웠던 팝송이라든가 노래, 지금도 나오면 흥얼흥얼 자동으로 나오죠. 음성 언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문자 언어로 되면 잘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요. 하나하나 비밀을 한번 풀어보죠. 자, 그래서 영어라는 세계의 문을 여는 첫째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원어민들은 3100Hz, 우리 한국 사람들은 1800Hz의 단전음이라고 그랬죠. 3100Hz의 소리에 많이 노출을 시키면 좋아요. 그리고 체화까지 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발음을 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요. 단어가 되게 단어를 외우기 힘들어하는 애들은요. 읽는 것조차도 어려워해요. 읽는 것 자체도. 쉽게 외우는 애들은 영어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발음으로 문장을 친숙하게 이해하게 되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럼 영어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많은 양의 원서책을 통해서, 원서책도 그냥 책은 아니죠. CD가 달려서 귀로 듣는 원서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팝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엇인가 아이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많이 3100Hz의 소리에 노출되는 게 우선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2년에 한 번씩 괴물 같은 애들을 만나는데요. 괴물 같은 애들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영화 중에 유명한 게 러브스토리예요. 러브스토리는 뉴요커들이 쓰는 말이라 같은 영화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도시 사람들이 많이 빠르거든요. 대학생들도 그거 하면 50점이 안 나와요. 간혹 가다 5학년짜리 다 받아 쓰는 애들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얘는 외국에 갔나? 외국에 안 갔대요. 어떻게 하니까 2살 때부터 그렇게 영화를 좋아해서 계속 애니메이션 영어로 된 걸 계속 틀어줬대요. 그래서 걔가 유명한 영원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영원초등학교 아시죠? 한강 이북에 있는데 강남에 있는 엄마도 이사 옵니다. 왜? 영원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 전부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완전 미국식으로 이렇게 교실이 없어요. 이렇게 미국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요. 거기도 사실 비리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많으니까 처음에 1학년, 2학년 들어오죠.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얘가 통역을 해. 지금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그럼 얘가 통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통역을 통해서 해요. 영어말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말 가면 잘하는 애 보고 야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통해서 합니다. 이게 비리입니다 사실은. 자기 실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어렸을 때부터 3100Hz의 소리를 진짜 좋아서 본인이 영화를 본 거죠. 계속 노출되는 기가 뚫린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가 나가면 간혹가다 부모님하고 얘가 통역은 물론이고 외국인하고 농산 따먹게 하고 자유자재를 구성합니다. 그게 사실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소리에 노출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시는 거 보시면 언어 학습의 분명한 순서는 뭔가 하면요. 듣고 말하고 이렇게 쓰기.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대부분 어머님들이 중학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A, B, C, D 외우시고, 그 다음에 단어 외우고, 일과에서 this is a pen 해가지고 비동사 배우고, 해부동사 배우고, 일반 동사 배우고 그러셨죠? 2학기 들어가서 현재 진행형 배우고, 이랬었을 거예요. 그거는 읽기하고 쓰기예요. 문법이에요, 사실은. 문법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영어가 싫어지게 돼 있어요. 영어가. 우리가 한국말 배울 때도 보면은 애들이 엄마 하고 계속 듣다 보니까 KBS에서 나왔어요. 일단은 두뇌에서 음성 피질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소리인가 아니면 자궁인가 구분해야.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그것이 구분이 되면 그 다음에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데서
소리의 의미를 깨우쳐요. 애플하면 사과를 의미하는구나. 이 기가 먼저입니다. 대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ECN이라고 하는 것 중에 N이면 내추럴 메소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가르치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 언어, 읽기 위주로 공부하게 되면 애들이 어때요? 영어가 싫어하죠. 이거 오는 거 보이죠? 이거예요. 어머니가 시키니까 억지로 하지만 좋아서 하는 공부는 아니에요. 또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무슨 영어가 아니라 어떠한 공부든지 간에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공부가 제일 좋다고 봐요. 그것이. 근데 이렇게 문자 중심의 공부를 하게 되면 반대가 되는 거죠. 영어가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동사의 SES 틀려? ED가 틀려? 막 신경이 막 너벌스해지고 그러다 보면 영어는 이거 어려운 거야. 조금만 하면 내가 딱 점수 떨어지는 거야. 즐거운 학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가 안 되죠. 실제로 이제 다음에 이제 핀란드의 경우도 이제 좀 있으면 설명해주면 핀란드도 19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의 공부 방법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문법 번역식 공부 방법이에요. 그때는 그들도 해화를 거의 못했거든요. 탈피해서 지금 음성 언어를 하기 때문에 세계 3등이에요. 해화. 한국은 뒤에 나오겠지만 121등. 소말리아 해적보다 못해요. 문법 번역식을 하니까 뒤에 보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자 중심의 공부 방법은 안 되죠. 자, 여기도 보면 세계에서 영어 말하기가 3등이라고 했죠. 이 핀란드입니다. 그래서 자, 소말리아가 한국보다 높아요. 한국은 소말리아 밑에 121등입니다. 왜 그러죠? 제가 얘기한 게 미국 교육평가원에서 나온 건데요. 15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언어를 가르치면 훨씬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고생을 하면서도 121동이라는 이 수치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돼요. 문자 언어는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나 처음에는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핀란드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시장에는 아주머니도 영어가 유창하게 돼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연세대학교 영어 컴퍼스에서 조사해보니까 2000단어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고등학생들을 지도하지만 한국 애들이 고등학생들 평균 어휘력이 4000단어입니다. 상위권은 8000에서 9000이거든요. 저는 공부하는 애들은 반드시 9000단어를 띄웠어요. 9000단어를 띄는 애들은 단 한 번도 대학에서 실패한 애가 없고 대학에 가서도 영어는 항상 A 플러스를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8000단어를 알고도 왜 121등이냐? 간단합니다. 이것은 음성 언어고 한국 사람이 알고 있는 건 문자 언어예요. 눈으로는 되는데 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님 혹시 고등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듣기 평가를 틀리면 2번을 짜증내는 이유 아세요? 첫 번째, 문법이나 독해 같은 경우는 문법 내가 보강을 수동태가 약해? 수동태 공부하면 돼요. 관계대명사, 완용법 공부하면 돼요. 보강할 수 있죠. 또 독해가 안 되면 단어 막 외우고 독해지면 많이 연습하면 되죠. 근데 듣기 평가는 어떻게 보강할지 몰라요, 본인이. 모르니까 짜증이 나요. 두 번째 짜증을 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답안지를 보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문장이에요. 실제 보시면 토익 토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독해지문은 굉장히 한 번 시작하면 4줄 5줄 내려갑니다. 근데 듣기는 한 줄도 안 돼요. 한 줄도 반쪽짜리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하면 한국 사람이 굉장히 강한데 귀로 하면 그렇게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언어는 강한데 음성 언어가 약하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핀란드 사람들은 2000단어만 가지고도 세계에서 3등 해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시발점은 특히 처음 시작하는 애들은 음성 언어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자, 음성 언어의 강점은요, 일단은 자연스러운 방식이죠. 우리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거와 똑같아요. 애들이 혹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어 듣고 말하기를 배우는데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는 애 있어요? 없잖아요. 다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렇죠? 음성 언어가 바로 우리가 한국어를 습득하는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자, 모든 학생이 음성 언어를 하게 되면 재밌게 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1, 2학년이라고 여기 돼 있거든요. 초등학교 1, 2학년 사실 애기입니다. 애기. 코 질질 흘리고 좀 하면 막 울고 떼쓰고 이러는 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어 공부를 갖다가 대학 수능 만점을 위해서 이때 시작합니까?
문자 언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걸 주면 마치 독약을 주는 건 똑같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음성 언어로 하면 가능해요. 음성 언어로. 재밌게 해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음성 언어로 하게 되면요. 효과가 5배, 10배 빠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거쳐간 영어 선생님이 2,000명이 넘지만 그 중에는 재미교포들도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일을 해요. 근데 이 녀석이 영어 회화가 유창하게 되는데 토익 점수를 봤어요. 처음에 500점뿐이 안 나오니까 되게 화를 내요. 왜 500점뿐이 안 나오는 건 시험 보는 요령을 몰랐을 뿐이에요. 학원, 토익 학원 다니까 한 달에 200점이, 한 번 할 때마다 200점이 팍팍해서 바로 950점 올라가더라고요. 회화가 되니까. 그 요령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음성 언어가 터득된 애들은 단어나 독해나 이 모든 것들이 흡수도 굉장히 빠릅니다. 쉽게 흡수해요. 우리 한국말도 뭐 특별히 안 해도 일단 뭐 편지 지문이 잘못된데 맞출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창문여고 2학년 아이가 미국에 5년 살다 왔는데요. 영어 공부 안 해요. 전혀 안 해도 항상 내신 1등급. 네, 독해 읽다가 지문 부자연스러운데 찍으면 정답이에요. 언어회로가 형성됐거든요. 이미. 여기서.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문법 독해식 그 공부 방법으로 하는 거는 안 되죠.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서 영문과 레벨 여기로 치면 4.0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해도 돼. 왜? 힘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이 유창하게 주고받게 되면 그 다음에 한국말 읽고 쓰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서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ECN에서 하는 거가 특허를 나왔고요. 공방실이요. 대한민국 외국어 교육대 산업대상 뭐 이렇게 되고요. 교총이 원래 까다롭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에서 뭐 유일하게 인정한 우리 그 음성 언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오토매틱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만가풍선을 말씀드리면요. 자, 한국에서 영어 점수는 뭐죠? 2에서는 점수 안 나옵니다. 학과 영어 점수는 암기까지 돼야 돼요. 수학이나 다른 건 안 되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죠. 영어는 딱 보고 기억이 안 되면 무조건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암기까지 돼야 되죠. 그러면 자, 보통 사람들은 이 에빙하우스 박사의 이론에는 만가풍선이 신속히 떨어집니다. 그 다음 펴 보시면 예를 들어서 2분 후에 복습을 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오래 가고요. 또 집에서 정기적으로 복습하면 이게 더 오래 가고 복습을 얼마만큼 자제해 주느냐는 차이겠죠. 한 번 예습하고 2번 예습하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번에 도입해서 공부하게 되는 방식은 뭔가 하면요. 아이들이 200번 내지 300번을 그것도 행복하게 반복하게 돼 있어요. 행복하게. 애들 보고 예를 들면 제가 재밌는 얘기 해주면요. 중학교 교과서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교과서 지문 깡그리 도배해버리면 100점 나와요. 지문은. 근데 애들 보고 근데 이거 200번 읽어라 그러면 저 쳐다보고 선생님 미쳤어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200번 300번 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초재기를 시킵니다. 얼마나 빨리 읽느냐. 원어민 빨리 읽어 안 읽어. 예, 빨리 읽어요. 처음에 딱 잽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중학교는 한 1, 2분이면 읽고요. 한 가가. 고등학교는 길기 때문에 5분에서 7분 걸립니다. 제가 시켜보면. 그럼 처음에 잰 거보다 50% 이하로 다운이 되면 얘네들이 익숙해져요. 그 문장이. 그럼 걔네들은 이거 왜 안 줄지? 얼마나 줄이지? 그거만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300번을 해. 자기는 오로지 실험하는 거야. 이게 몇 초를 더 줄일까? 저는 그걸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서 도배가 다 되면 영어는 무조건 100점이 돼요. 그런 원리를 사용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어떤 그 소리, 3100Hz의 소리를 들으면서 200번, 300번 반복하게 돼 있어요. 체화가 되겠죠. 체화와 암기의 차이는 아실 거예요. 암기는 급할 때 안 나오죠. 체화는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잠자고 있을 때 발로 치면서 일어나서 물어보면 바로 튀어나와요. 그게 체화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일반인의 뇌는요, 우리가 영어를 외웠어요. 수동태 외우고, 부정사 외우고, 단어 외웠는데, 시간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립니다. 영어가 싫어. 단어 외우는 것부터 싫어. 그래서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 애들이 많이 봅니다. 일반인의 뇌는 그렇습니다. 근데 천재들의 뇌는 바로 딱 붙어서 안 떨어져요.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2년에 한 번씩 개불 같은 애들 만나요. 걔네들은 공부도 정규 1등으로 잘할 뿐만 아니라 생긴 것도 그렇게 또 잘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신이 좀 불공평한 것 같아. 아니, 머리도 좋은 게 얼굴도 예뻐요, 진짜. 그 남자애들도 아주 잘생긴 애들이 많아요. 근데 2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 좀 괴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등에서 식은땀이 다 납니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제가 어떤 애가 있었는데, 한시초등학교 다니고, 열심히 해서 전교 1등 해야죠. 제가 1등인데, 아니, 임마, 전교에서 1등. 제가 전교에서 1등인데요. 그건 제가 할 말이 없죠. 근데 아빠가 카이스트 다니고, 어머니가 의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좋더라고요. 그 학교에는 개 이름 때문에 다 알더라고요. 근데 간혹 가다 천재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된가? 천재가 아니다. 근데 이것처럼 음성어로를 사용하게 되면 천재를 만들 수 있어요. 음성어로. 어머님, 자, 천재와 보통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알고 나면 아주 쉬워요. 천재라는 건 뭔가 하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집중력이 세지면 집중력이 센 만큼 천재가 되는 거예요. 천재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의 뇌는 죽을 때까지 5%도 못 쓰거든요. 5%만 쓰면 천재예요. 근데 자꾸 쓰게 해서 이게 근육도 자꾸 쓰면 공을 멀리 던질 수 있듯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여기 특정 문제가 자기도 모르게 200번, 300번 막 반복해서 체화가 되면요. 본인이 천재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요. 소리, 음성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천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AMS라는 건 오토매틱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기계가 이제 효과적으로 3100Hz의 소리를 아이들이 200번 내지 300번 반복하게 되어 있고요. 소리를 연상하게 되어 있고요. 또 미국 현지에서 우리가 실제로 외국인 아이들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수업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요. 자, 인간의 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뇌는 KBS와 여러분 어머님들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자세하게 1시간 이상 나오는데요. 인간이 언어를 마스터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소리를 들으면 음성 피질이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베르니케 영역에서 소리의 의미를 사과하면은 이런 사과구나, 탁자다, 이게 뭐 교실이다 이런 걸 의미로 캐치하는 게 이제 베르니케 영역이죠. 그러고 나면은 브로카 영역에서 주어 동사를 정리를 해요. 또 마지막에 운동 피질에서 명령을 내려서 순간적으로 이 주변에 있는 100여 개의 신경 조직을 움직여서 언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음성 언어죠. 뭐 복잡하면요 그냥 음성 언어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AMS라는 게 뭔가 하면 브로카 영역하고 베르니케 영역을 갖다가 자유자재 왔다 갔다 이쪽을 자극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애들이 쉽게 마스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자 쓰면 어머님도 옛날에 공부하신 거예요. 지겨운 영어 공부, 문자 영어 공부한 거. 단어 외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행스러운 건 올해부터 듣기 평가가 어떻게 됐죠? 50% 늘어났죠. 음성 언어로 착 바뀌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걸 아니까. FTA 경제 영토가 넓어지니까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수능이 이제 50% 됐는데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수능 자체를 아주 회화로 보면 제일 좋아요. 회화로 보면 국민도 다 회화 잘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뭐 독해 쪽에 많이, 문자 언어에 많이 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해 보면 우리가 뭐 AMS를 어떻게 단어로 공부하는 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수락하다, 받아들이다. accept, accept, 따라하게 돼 있죠. accept, 그 다음 넘어가요. accept. 네. 단어 요정도 하고요. 회화하는 거 보시죠. What's your final destination? Los Angeles? What's the purpose of your trip? Sightseeing? How long do you plan to stay in the United States? About 6 weeks. 멈춰주시고. 어머니 혹시 외국 나가 오셨나요? 제가 다른 나라 가면 미국 갈 때 좀 긴장을 해요. 여기 치카고 가면 12시간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코노미식 타면요. 엄청 다리 저리고 뭐 그냥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꾸 맞으면 리젝트 하면 저 12시간 날아서 도로 돌아와야 돼요. 비행기가 그냥 날아가고. 그건 좀 미국 애들은 좀 거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미그레이션 딱 들어오면 좀 긴장을 해요. 실전 영어인데 어른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LA 공항에 내려서 미국 퍼커슨 초등학교 입학해서 아이들하고 공부하고 거기 또 고모하고 같이 뭐 아파서 병원에도 가보고 그 한 달 동안 어학연수 간 걸 이렇게
그 CL 프로덕션이라는 회사하고 우리가 계약 체결을 해서 현지에서 지금 촬영했어요. 실제 살아있는 회화입니다. 사실 저도 이건 굉장히 너무나 잘 만들었다. 발명자가 딱 제가 발명한 건 아니고 발명하신 분이 따로 계셔요. 그거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저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다른 나라 갈 때는 덜 긴장하는데 특히 미국은 좀 긴장을 시켜요. 전체적으로. 자, 계속 조금만 더 보시죠. 그러면 개인별로 후자 지원이 진행이 되게 되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내용을 보실까요? What's your final destination? What's your final destination? 됐습니다. 잠깐 멈추시고. What's your final... 화면이 좀 흐리네요. 자, 그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다음 걸로. 네, 팝송.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어린이용 팝송뿐만이 아니라 성인용 팝송까지 있는데요. 그냥 어머님들이 알고 계신 팝송의 경우는 얼굴이 안 나와요. 얼굴까지 하게 되면 5배 비쌉니다. 근데 대신 얼굴을 직접 보면서 하면 애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즐겁게 팝송이라든가 아까 예를 들면 이런 실전적인 회화라든가 이런 음성 언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200번, 300번 체화를 시켜요. 그러다 보면 언어의 두뇌가 근육 척수면이 발달해서 공을 멀리 던질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두뇌는 신경원 세포가 있죠. 145개가 넘습니다. 죽을 때까지 5%만 쓰면 천재인데요. 신경원 세포 사이사이 연결하는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고요. 뉴런이라는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게 시냅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갔어요. 처음에 1년 동안 전혀 안 들려요. 1년 지나서 좀 청하고 들리기 시작해요. 뭔가 시냅스가 촘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 5년 살다가 왔는데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영어 쓸 기회가 없어요. 그럼 한국어를 쓰면 시냅스가 촘촘해지면서 영어가 식으면서 시냅스로 소멸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3100Hz의 소리로 팝송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음성 언어를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거는요. 두뇌의 시냅스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뇌의 시냅스가 촘촘해지면 나중에 똑같은 단어를 100개를 외워도 쉽게 외우고 문장을 외워도 쉽게 하고 독해라도 쉽게 하게 됩니다. 그 원리입니다. 처음에 그 철부지 코 올리게 이렇게 왔을 때는 재밌게 3100Hz의 원어민 음성의 소리에 많이 노출시켜요. 반복적으로. 그럼 두뇌의 그 시냅스가 촘촘해지면서 언어 회로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형성이 되면 그 힘이 돼요. 힘이 되면 독해, 영문법, 어휘력 모든 것이 흡수 속도가 5배 내지 10배 더 빨라요. 그리고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걱정 말고요. 자, 그럼 실제로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새 좀 봐. Look at the bird. 조심해, 줄리. Watch out, Joey. 와우, 아름답다. 난 꽃을 좋아해. Wow, it's beautiful. I like flowers. 좀 도와줄 수 있겠니? Can you? 이거 여기 쌤그 상인 원장님이세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주 머리가 좋은 천재입니다. 인재고 총각이에요.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근데 우리 저 상인 원장님이 직접 지도하시는 학생인데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즉시 이미디어트리 멈추장 바로 영어가 나와야 됩니다. 훈련이에요 이게. 영어 회화는 뭐가 아니고 뭐다? 혹시 아세요 여러분? 영어 회화는 학문이 아닙니다. 기능이고 환경입니다. 사실은. 학문을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대로 갈 수 있는 기준인데 엉뚱한 길로 가는 거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이 7조 원을 씁니다. 영어에. 그러고도 121등. 소말리아 해적보다 못해요. 이거 참 창피한 일이에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이 아이들이 이제 공부한 걸 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한국말로 얘기하면 즉각적으로 이게 나와야 돼요. 실제로 일반 유명하다는 학원을 다니지만요. 50문장만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으면 회화가 됩니다. 10년 단위도 어머님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50문장 아닙니다. 여기서는 한 달만 해도 50문장이 돼요. 체화가. 그러면 시냅스가 촘촘해지는 거예요. 시냅스가 촘촘해지면 언어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단어나 문장이나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걸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요. 조금만 더 보여주시죠. Please. 물론이에요. Sure. 내 나이가 몇이니? How old are you?
8살이요. I'm 8. 오케이, 됐고요. 한 단계 높은 학생. 6학년 학생인데 중학생처럼 보여요. 여학생이요. 빠릅니다. 서울중학교 어떻게 가야죠? How can I get to Seoul Middle School? 길 건너 버스 Take 정류장에서 the 700 bus 700번. from bus stop upwards and street. 거의 얼마나 대통령 버스 타는지 수준입니다. 아세요? Do you know how often the bus is lent? 어떤 버스 말씀하시는 Which 거죠? bus are you talking 아, about? 지금 버스요. 이 학생 얼마나 공부한 거예요? 지금 2달 됐습니다. 네, 2달. 2달 된 게 이제 거예요. 첫 달부터 했대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 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저도 사실 놀래고 있어요. 가르치는 저도 놀래요. 저도 엄청 고생하면서 배웠거든요. 영어 회화를. 얘네들 너무 편하게 배우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영어 회화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학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학문적으로 접근했고 학문적으로 공부했고 학문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하고 고생하고 몇 등이요? 세계? 121등. 누구보다 못해요? 빨리 해야죠. 못해요. 창피한 얘기입니다. 방법이 잘못됐거든요. He comes every 5 minutes.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야? What's your favorite fruit? 나 오렌지를 가는 거 Only 있는데 birds spend my child on you. 난 바나나 Only 지금 birds 매일 know that. Do you 집에 know that in 땡큐. your house?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기죽어서 안 되겠어요. 그만합시다. 자, 그러니까 음성어로 가르치면 이게 가능해요. 자, 그러면요. 자, 우리가 보면 AMS라는 그 시스템이 여기 이 학원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쭉 이렇게 나오고요. 그 AMS를 하게 되면요. 기초. 초등학교 1학년부터 독서 레벨 아시죠? 3.0이면은 지금 중고등학교 레벨이죠. 3.0까지 아주 무난히 재밌게 끌어줍니다. 그리고 원서 리딩은 4.0 때는 수능 수준이죠. 5.0 때는 영문과 수준이 되는데요. 자, 두 개가 잘 조화가 잘 맞습니다. 애들이 어느 정도 좀 힘이 생기면 이 원서 리딩을 통해서 폭넓게 해줘야 돼요. 아까 2,000단어만 가지고 회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회화는 유창하게 되지만 지금 대학 시험에서 보면 독해 지문이 많은 어휘력을 요구하거든요. 올해도 어휘력 때문에 많이 승패가 갈라졌거든요. 원서 읽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지식이 풍부해집니다. 혹시 어머님들 중에서 외국에서 3년이나 5년 살다 온 어머님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불만은요? 아이들이 영어 회화 돼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3년, 미국 뭐 LA에서 5년 살다 왔어요. 또 코리아타운 말고요. 그러면 회화됩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공통된 불만은 뭔가면 유창하지 않다. 회화는 되는데 예를 들면 한국말도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회화가 되잖아요. 한국어 회화가 되죠. 근데 대학생들이 하는 회화하고 보면 대학생들이 어휘력도 풍부하고 훨씬 유창합니다. 그렇죠? 성인의 경우도 무식한 사람이 쓰는 회화와 유식한 사람들이 쓰는 회화가 어휘 선택과 문장의 유창성이나 고상함의 차이가 있죠. 어머님들이 회화는 되지만 유창성과 언어의 그 풍부성에 불만을 가집니다.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그 음성 언어로 아이들이 영어에 즐겁게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두 번째는 원서 리딩을 통해서 그걸 풍부하게 유식하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 애들이 3.0까지 가는 데는 음성 언어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4.0 때 수능 레벨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휘력을 풍부해서 외국에서 3년이나 5년 살다 온 어머니들의 불만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여기서 해주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원서 리딩하고요. 여기가 얘기하는 AMS가 ECN입니다. 정확하게. 여기 보면 ECN이라는 게 뭔가 Enjoy Show of English. 옛날에 한국 같은 얘기했지만 한국은 영어의 신재천만 흐를 뿐이다. 그랬어요. 근데 음성 언어를 노출하는 게 너무 없죠. 중고등학교 톡팔에서도 100시간도 안 됩니다. 원래 2000시간 이상 노출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ECN은 뭔가 하면 Enjoy Show of English. 영어에 관해서 즐겁게 헤엄치자. 그리고 내추럴 메소드. 자연의 법칙을 따르자. 그래서 ECN이 그 커리큘럼에서 그 약자거든요. 그래서 ECN하고 그것이 바로 기계가 이 AMS인데요. 원서 리딩하고는 상당히 조화가 잘 된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전 원생이 영어를 잘하는 이유. 자, 머리를 쓰지 않고 입을 쓰면 돼요. 계속 입을. 200번, 300번? 어떻게? 행복하게, 즐겁게. 그 어머님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초재기 할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200번 해요. 친구가 경쟁시키면요, 앉으려고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솔직히 저보다 더 잘해요. 저 못 쫓아가요, 애들이. 더 빨라요. 발음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음성 언어를 해서 아이들 체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시냅스를 발달시켜줍니다.
언어의 파워를 갖다가 두뇌 속에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세계 최초 특허 출원된 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가 재미있고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언어라는 건 원래 뭡니까? 우리가 한국어 배울 때 스트레스 안 받고 다 유창하게 되잖아요.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영어는 사실은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요, 영문학자가 되기 위한 공부예요. 그건. 우리 영문학자 될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주고받고 언어 주고받고 읽고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문학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체가.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어의 인계력을 가장 빨리 채우는 방법은 음성 언어라는 거고요. 또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만점은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좀 딱 체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개발한 게 또 있어요. 여기가 났군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초등학교 800단어 아실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800단어인데요. 초등학교 800단어를 세 문장을 넘지 않게 해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체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단어는 소용이 없어요. 귀로 들리는 단어가 돼야 되거든요. 이 전체를 갖다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초등 800단어, 중학교 전체 단어, 고등 단어, 고등학교 전체 상위권이 8000단어라고 했죠. 고등학교 원래 독해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5단어를 넘지 않게 우리 원어민한테 주문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중학교 단어는 4단어를 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능 단어를 갖다가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기로 인지해서 5단어 이내로 만든 문장을 가지고 전체를 체화시켰거든요. 수능 단어까지 애들이 간속이 자동차가 처음에 했던 안 나가죠. 그러나 힘을 받으면 가속도가 붙잖아요. 애들이 이걸 통해서 쉽게 합성을 여러 가지 통해서 시냅스가 연결이 돼서 발전됐어요. 그 힘을 가지고 초등학교 800단어, 중학교 전체 단어, 고등 1, 2학년 수능 단어 전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체화를 시켜서 귀로 완전히 이제서 두뇌 속에 시냅스에 심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수능 독해 만점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0시간 이상 노출이 되기 때문에 듣기평가 당연히 만점 받죠.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음성언어로 접근할 수만 있다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배고프다고 그랬죠?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외국에 3년 살다 온 사람만큼 자유롭게 의사소통까지 돼야 된다. 자, 이것은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에서 제가 서울연고대도 보내보고 과학고 1회도 보내고 그때는 거민전 교과서였죠? 5종에서 지금 8종 13종이 됐죠. 근데 제가 외국인을 초대해가지고 오면 왕복 항공값 들어가죠. 아파트 주거비 들어가죠. 비싸요. 근데 어떤 데가 뻥고 나서 놀게 되는 내가 배가 아프니까 대부분 학생들 붙여봐요. 근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권주영이라는 학생인데 8,000원을 다 띄었는데 얼굴이 빨가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때 고민을 하다가 그 답을 갖다가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다가 답을 찾게 됩니다. 어머님들은 오늘 하루 동안에 불과 1시간 만에 봤을 때 했지만 전 이 답을 찾기 위해서 20년을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답을 찾은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 다 서울연고대 보낼 수 있죠? 이것대로만 한다면. 자, 영어를 잘하면 뭐를 잘해야 돼요? 국어 자동으로 잘해요. 자, 영어를 잘하면 암기 과목 다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남는 시간에 수학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무조건 내신 1등급이 되겠죠. 자, 이제는 어머님들께서 영어를 재미있게 음성언어로 시작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만점을 받고 아까 말씀드려도 서울연고대 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해와도 됩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거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렇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보통 듣기는 예. 중속도 정도로 예. 들어도 네. 직접 이렇게 외국인을 만나면 예. 말이 워낙 빠르니까 그렇죠. 그걸 따라잡기가 어렵잖아. 맞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그 트레이닝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재원 질문하셨는데요. 그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있죠? 천천히 말해줍니다. 네, 근데 번토가 하면 그 속도 아니에요. 왜냐면 번토처럼 똑같이 하면 원색도 다 만들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속지 마세요. 처음에는 그 속도로 하지만 나중에 빠른 속도로 하셔야 됩니다.
다른 속도로 하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실전에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요. 제가 뭐 캐나다에 우리 애들 다니고 인터내셔널 스쿨에 록산맥 근처에요. 거기 한 달 동안 어학연수 하고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오른쪽에는 캐나다 여자가 앉았고 왼편에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앉아있는데요.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뭐 미국 뭐 쭉쭉쭉 한 달 반 동안 1,000만 원 쓰고 돌고 왔대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스튜어디스 와서 would you like a 주스 하니까 얘가 얼굴이 빨개 당황해서 저를 쳐다봐요. 아니 1,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한 달 반 동안 본 놈이 이게 뭐야? 그렇잖아요. 또 잘못된 거죠.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했고 캐나다인 여자한테 야 너네 나라는 60%가 공산주의자라고 그랬어. 공산주의자. 지가 아니라 해서 야 너네 캐나다가 미국은 좀 위험해서 좀 안 좋아하고 캐나다는 안전해서 좋은데 거긴 너무 세금이 많아요. 막말로 여기서 내가 10,000원짜리 음식을 먹으면요 1,200원을 내야 돼요. 카드 주면 11,200원 가지고 카드 또 달래요. 팁도 줘야 돼요. 거의 25%가 한 세금으로 내다가 한국에 오면 한 열흘 동안 행복해요. 안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복지제도라고 그러지만 그 정도 거두면 여기도 돼요. 그리고 땅이 자기 땅이 없어요. 전부 정부 땅이에요. 곧 도로내서 쫙 밀으면 그냥 밀려야 돼요. 좀 정부 60%.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인가 지나서 만났어요. 자기 친구한테 물어보면 제 말이 맞대요. 캐나다는 60%가 공산주의다. 그거 막 얘기하고 있는 녀석이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씨가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실제 실속 있는 걸 해야죠. 저는 숲속에 있는 새 100마리보다 내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가 더 귀중하다. 주의거든요. 진짜 실제로 헤어가 돼야죠. 그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걸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좋은 질문 하셨고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분? 예, 말씀하시죠. 저기 영어 회화가 된다 그랬는데 네. 여기 문장을 암기하는 거잖아요. 아 처음에는 이제 이 체화를 하는데요. 예. 여기 뭐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레벨 올라오면 우리가 어느 원장님이 그 외국인하고 프리토킹 시키는 시스템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영어 회화를 자유자재를 하는 문장 구사 능력이 영어가 네. 이렇게 자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암기하는 수준이면 그 문장이 아니면 자기가 생각.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답변 드릴게요. 처음에 시발점은 그렇게 합니다. 언어의 우리가 기본문 오용식이 있잖아요. 영어 문장에도 그렇죠? 기본 패턴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고요. 기본 패턴을 하게 되면 응용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1단계는 이제 기초회화가 되고 2단계는 의문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원어민이요. when, where 이렇게 뭐 언제 누가 뭐서 어떻게가 육하원칙이잖아요. 그래서 when did you 하면은 이게 불변의 부분이고요. 뒷부분이 가변입니다. 그래서 when did you get up this morning? when did는 그대로예요. 아침에 언제 일어났니? when did you breakfast? 언제 아침에 먹었니? when did you go to bed last night? 지난밤에 몇 시 잠자리 들었니? 이 응용하는 걸 여기서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그 여기 프로그램에 게 들어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되면 여기 원어민 선생님이 여기 투입이 돼서 원어민 외국에 있는 선생님하고 인터넷에서 1대1로 합니다. 여러 명 녹화하게 되면요. 잘하는 애들은 나머지는 이렇게 준육이 들어서 구경만 하다가 꼬다는 볼줄 안 하게 돼요. 영어 회화는 뭐라 그러죠? 직접 해봐야 돼요. 학문이 아니고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애들이 올라가면 원어민하고 1대1로 직접 프리토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레벨이 올라가고 의문사 첨문장 들어가고 의문사 첨문장 마스터하면 스스로 자기가 타픽을 정해요. 아이가 Today topic is weather. My country is the winter season. How about your country? My country is the negative 7 degrees Celsius. 우리나라는 지금 마이너스 7도, 영하 7도인데 How about your country?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타픽을 정해가지고 프리토킹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연결해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단계별로 돼 있어요. 예, 단계별로. 처음에 붙이면 애들이 못하니까 신경수가에서 파워가 생겼을 때 그때 그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략 3.0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시키면 돼요. 팀이 생기니까. 이게 한 몇 개월 과정 그런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는요 빨리빨리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빨리빨리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해서 이렇게 5학년 때라고 그랬죠. 그러면 4, 5년 되겠죠. 4, 5년 동안 해서 고3 영어 끝내면 빠른 거 아닙니까?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어 회화가 될 수준이면 6개월, 뭐 1년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6개월은 거짓말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영어 전공한 친구들 있죠. 영문과. 영어 전공자잖아요. 외국가면요. 6개월 동안 전혀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친구 중에 있으면 물어보세요. 영어 전공한 사람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어학연수 가잖아요. 6개월 동안 전혀 못하거든요. 어떻게 점수 나오느냐? 그냥 긍정문, 부정문 쓰는 거면 쓰는 건 되니까 점수가 나와요. 실제 회화는 8개월 지나서부터 회화가 됩니다. 문법 이수로 공부한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정도 레벨이 올라갔을 때 우리 레벨 아시죠? 도서 레벨. 그때부터 프리토킹 시키면 딱 좋아요. 풍부하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워. 저희가 내추럴 메소드라고 그랬어요.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야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그 기준은 뭔가 하면요. 3.0이라면은 이게 미국 르네상스에서 만든 거잖아요. 독서 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지금 3학년 수준이죠, 사실은. 네. 3.0이 미국으로 지금 3학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화하고 맞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어휘도 다양해요. 또 시냅스가 아주 힘이 생겨요. 두뇌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면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어머님들 오늘 잘 들으신 대로 여기 학원에 있던 안 하던 관계없이 음성 언어를 시켜주세요. 어머님들의 전철, 그 지겨운 그 옛날 그걸 반복시켜서 덩어리 영어 만들지 마시고 소말리아 해적보다도 못하는 영어 시키지 마시고, 그죠? 음성 언어를 즐겁게 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영어를 정복해서 유능한 인재가 되면, 요새는 큰 회사에 입사하려면 영어 회화 안 되면 입사원서 자체를 안 받아줍니다. 영어 회화가 돼야 인재거든요. 영어 회화가 되면 국어가 성적이 올라가고요. 영어가 잘 되면은 암기 과목은 다 올라가요. 수학을 잘하면 물상생물이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초등학교 시간이 많을 때, 지금 개미와 발전처럼 여름과 같은 때 시간이 많을 때 영어를 아까 4, 5년 해서 정복을 시키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돈도 적게 들어가요. 고등학교 가면 참고서도 비싸고 뭐든지 비쌉니다. 애들도 예쁘고, 그렇죠? 한참 피어날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얼굴 누렇게 뜬 거 보면 제가 연민의정을 느껴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뭐 땅덩어리는 좋고 인구집도는 뭐 많고 지하철은 없어도 어쩔 수는 없긴 한데, 고생도 줄이자는 얘기죠. 고생도 줄이고 내추럴 메소드 자연스럽게 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영어를 마스터 시키면 무조건 수능 만점, 그리고 내신 등급이 1등급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적게 들어갑니다. 애들도 돌고. 네. 저는 질문이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한테 마이크를 인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이 다 시원하시죠? 어떠셨어요? 네. 우리 멋진 대표님께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영어 유치원을 한 11년, 하버드대학교까지 한 15년을 어린아이들하고 하면서 노민하고 생활을 갖다가 저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막내는 좀 자유롭게 잘 하는데, 적응 경비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모든 아이들이 다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경험치가 풍부하셔갖고 이게 다 보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내교육학의 박사 과정을 공부하다 보니까 뇌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제대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에민 박사 거기 망고곡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곡이 5가지 정도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한 달 반, 2달 된 아까 4학년 남자아이 한 달 반 정도 됐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그냥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난 정말 제가 가보고 좋았던 것이 얘들이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영어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구나. 그럼 됐다. 그러면서 제가 몇 번 이렇게 가보면서 느낀 것이 이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입을 갖다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그 원인이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표님께서 하고 싶어지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는 민족상황고등학교 그걸 조금 바꿔서 저희는 나라와 지구를 위해 영어 공부한다 해서 붙여놓고 아이들과 명확한 비전과 자기 목표를 갖다 지금 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과 너 왜 공부하니 해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덜 적은 아이도 있긴 한데, 나는 동물들을 사랑하고 잘 돌봐줄 사육사가 될 진대경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얼굴과 직업은 바뀌어줄 수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제가 동성초등학교 진로교육에 4시간짜리 프로그램에 들어가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이 다른 학교에도 많이 들어갔지만 진로가 이제는 중요해졌잖아요.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이 바뀌어지면서 진로 탐색을 중일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5학년, 6학년 때부터나 초등학교 과정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진로를 가지고 있느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끝을 보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얘들한테 중간에 제국은 바뀌어질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것이 되기 위해서 왜 영어가 필요할까를 한 번 더 고민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가려고 합니다. 애들 얼굴 붙여놓고 자기 꿈을 이렇게 말풍선을 붙여갖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표님께서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시스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정말 영어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거 시스템화 해놓지 않으면은 접근할 수가 없는데 시스템화를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저는 격려의 여왕이잖아요. 어머 자칭 웃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고 그리고 그 꿈을 갖다 달성했을 때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상상해 가면서 아이들을 격려해 가면서 조직이 즐겁게 아주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해 나가면은 아이들이 즐겁게 이 과정들을 잘 수행해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영어는 학문이 아니라 기능이고 훈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저희가 해 나갈 거고요. 어머니 제일 끝에 한번 종이 봐주시겠어요? 어떤 종이를 봐주시냐면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질문한 것처럼 4, 5년 기다릴 거 없이요. 우리 원장님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 훈련된 거를 어머님을 초대해서 데몬스트레이션 할 거예요. 그러실 거죠? 네. 4년, 5년 기다릴 거 없이 한 달 후부터 아이들이 공부한 성과를 직접 1대1로 불러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어머님들 앞에 놓고 데몬스트레이션 하실 거니까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자신 있습니다. 네. 저번 주에 우리가 아이들 프레젠테이션 조그만 애들이 조금 하는 거 가지고도 우리가 감동을 먹었잖아요. 그죠? 목요일, 금요일 감동을 먹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템이 원장은 좀 고러워요. 그렇지만 저는 어머님 보는 거 좋아해요. 예. 오실 때 미소를 지으시면서 너무나 이쁘게 오시기 때문에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끝날 때마다 그때마다 어떤 아이들은 보름 만에 끝나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정말 지금 한 달 안 돼서 한 번씩 끝내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방학 특강 때 지금 해가지고 한 달 안에 지금 어머님들 실제로 특강을 신청하신 분들은 아이들 조금 아까 웃으면서 4학년짜리 아이가 직접 해본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건 끝날 때마다 보여드리는데 그것이 거의 다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씩 계속 오시게 되어 있어요. 오고 싶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 애들이 실제로 지금 스피킹이 되고 있네라는 걸 갖다 실제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현장으로 이렇게 가게 해드릴 거고요. 지금 어머니께서 종이를 갖다가 요거를 펴봐 주시면 제 앞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걸 갖다 한번 요약을 해드렸고요. 그 뒤로 넘어가 보시면요. 목표가 복잡한데요. 그냥 10% DC되어 있는 빨간색 글자 한번 봐보세요. 네, 보이세요? 자, 지금 아이들 독서하던 습관은 잘 들이고 있기 때문에 방학이잖아요. 방학 때 조금 더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어머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수업료를 갖다가 할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에서 매일 올 때마다 2시간 내지 3시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금액의 10%를 갖다 할인해 드리려고 그래요. 주 5회 ECN하고 주 5회 리딩 프로그램 하는 거랑 그리고 주 5회 ECN하고 주 5회 리딩 프로그램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저희가 특별히 할인을 해서 한 달 동안은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이루어지신 분은 끝까지 할인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머, 제가 좀 처음 거기 오신 분들을 갖다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하신 분이 1년, 2년, 5년을 갖다 여기 다닌다. 그럼 5년 내내 이 금액이에요. 내년에 올라요. 다른 사람들이 오릅니다. 어머님은 안 올라요. 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너무 복이 많으시고 요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그렇게 혜택을 갖다 드릴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거기에다가 문법을 갖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그냥 짚어주고 올라가면 지금 중학생 올라간다. 아니면은 뭐 중학생인데 조금 짚어야 되겠다. 2-3 달 특강으로 짚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은 주 2회로 해서 지금
문법 특강반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토론 특강반도 만들어지는데 3점대가 좀 되는 아이들이 아니래도 좀 우리 아이들 영어적이 좀 감각이 있는 아이다 하시면 이걸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밑에 파닉스는 7세, 지금 이제 7세가 되는 아이들, 지금 문의가 많으시거든요. 7세, 8세, 9세 중에서 영어를 시작하면서 파닉스가 좀 안 돼 있다라는 아이들은 이걸로 해서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님 뒤로 넘어가셨어요. 시간표와 신청서입니다. 동물, 우리 경상도 말로 동물뱅이를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7시 반에서 오후 5시까지니까요. 연속해서 아이들이 이번에는 정말 영어를 즐겁고 재밌게 잘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가는 세상이잖아요. 요즘 리더는 어머니 잘 아시다시피 나누고 뭐 배려하는 것이 되는 사람이래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입학 사정관에도 나눔 이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이렇게 알려드리는 자료를 갖다 드려요. 그래서 어머니 지금 벌써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윤석이 어머니가 하고 계시다 했죠. 근호 어머니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정보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학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조금씩 더 만들려고 해요. 뭐 5,000원을 줘도 장학금 아닌가요? 10,000원을 줘도 장학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5,000원이면 1,000원은 쓰게 하고 4,000원은 여기 아이들이 나눔으로 자기들 이름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좋은 이력으로 남고 그렇게 해드리려고 지금 저희가 지금 조금 뭔가를 짜고 있거든요. 또 그게 결정이 되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님 저한테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제가 워낙 유능해서 뭐 거의 질문이 원래 없으시더라고요. 자, 예. 네. 네. 7시 반에서, 그래서 새벽반 아이들 위해서 이 시엔이 들어가 있어요.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하고,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이 시엔이 들어갑니다. 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일부러 거기 1시간을 배정을 시켜놨어요. 예. 그런데 지금 독서 프로그램을 1시간 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아이들이 일단 지금 1점대, 어머니, 우리 좀 아이들이 아직 1, 2점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래서 독서 부분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3점대 정도 좀 지나면서 독서에다 좀 더 비중을 두고요. 지금은 조금 스피킹에다 좀 비중을 더 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독서를 갖다 완전히 끊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60분 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가 있는 것들이 들어가면서 책 읽는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을 한 권 끝내는 기간이 약간 길어지는 것 뿐이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독서는 독서대로 즐겁게 1시간 동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것들은요 약간 게임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재밌어요. 예, 그거는 재밌어 합니다. 예. 예, 잠깐만요, 대표님. 아이들 옆에서 이제 책을 많이 읽어도 평소에 이렇게 대화나 뭐 그런 거 할 때 어휘 선택이나 뭐 구사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뭐 만약에 이걸 하면 그런 영어도 전가지로 뭐 해드리는 게 좋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회화는 학문이 아니고 기능이고 학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뭐 박세리 선수가 뭐 골프 칠 때 한두 번 해서 된 게 아니라 수천 수만 번 하죠. 그리고 달나가의 우리가 최초에 간 암스테르이나 이런 분들은 엘리트입니다. 그분들이 달하고 비슷한 상황에 가서 100번, 200번도 연습을 해요. 자체적으로. 특히 회화의 경우는 어머니가 암기하고 체화하는 틀린 거 아시죠? 암기를 잊어버렸으면 체화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거든요. 체화를 시켜서 두뇌 시냅스에 이게 연결이 되면요, 뭐랄까, 적응력이 생기게 되고 힘이 생겨요. 좋아할 수 있는 힘이. 예를 들면, 애기가 처음에 이제 뭐 죽분이 못 먹죠. 게다가 좀 먹으면 된죽 먹고, 좀 있으면 된밥을 먹고, 나중에 설렁탕 곰탕도 먹죠. 곧바로 못 먹죠. 근데 아이들이 이걸 하게 되면은, 더 높은 수준의 영어 회화나 영어를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차원 높은 유창한 회화가 되는
그 단계부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이 돼요. 또 우리 두뇌나 이 모든 것이 조건만 사죠. 예를 들어 야구공이 나오려면 각도제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피아노도 아시겠지만은 이론 교육은 5분 10분뿐이 안 하잖아요. 연습을 계속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연습해서 체화가 되면 아까 얘기한 초등 단어도 세 문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단어를 초등, 중등, 수능을 다 마스터하게 돼요. 문장하고 같이 소리로 해가지고요. 기루인지하거든요. 그럼 그 응용력이 생겨요. 응용력이.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 외국에 가시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미 국무성에서 공무원이 맞는 자리에 가면요. 3100Hz의 소리를 2000시간 이상 노출시켜줘야 돼요. 공무원이 맞는 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아이들이 좀 가능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노출시키면 귀가 뚫려요. 귀 뚫리면 사실 해화가 됩니다. 그 스피킹은 여기서 계속 연습을 시키고요. 우리 원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어머님 모시고 1대1로 아까 똑같이 데몬스트레이션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걸 먼저 시킬 거고요. 교과서가 가장 스탠다드니까요. 학자들의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짧은 시간에 마스터가 됩니다. 4, 5, 6학년 하는데 몇 달 안 걸려요. 전체 3년치를.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까 중학교 단어 문장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러다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원어민하고 직접 1대1 프리토킹을 시켜요. 직접 1대1로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통지표가 나와요. 그게 완전 교과서 위주의 처음에는 교과서부터 시작합니다. 우선은 왜냐 시험이 다급하니까 교과서를 1차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려도 초등학교 4, 5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수능까지 다 마스터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힘이 생겨요. 어차피 힘이 생긴 걸 가지고 응용을 시키는 거죠. 아까 예를 든다면 솔직히 어학원을 어렸을 때 영어 유치원 2, 3년 다니고 ECC 2, 3년 다닌 애들이요. 원내에서 회화돼요. 자세히 들어보면 단답형을 합니다. 풀센텐스를 못해요. 머리 조각 치지 않고 풀센텐스 툭 튀어나와야 진짜 이 회화거든요.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이게 시발점이 약하지만 골프도 자꾸만 치고 야구공도 자꾸 좀 홈런을 칠 수 있듯이 훈련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 회화는 훈련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문이 아니에요. 교과서가 학교마다 다른 그 종합적으로 돼 있어요. 4, 5학년. 종합적으로 마스터하게 돼 있어요. 예, 종합적으로. 예, 그 단계별, 말씀하시죠. 학습할 때 아까 예. 보니까 비디오 보고 하던데 지금 장비가 어떻게 이걸로 해야 여기 1대1로 다 아이들 레벨에 따라 다 줍니다. 여기다. 여럿이 놓게 하는 게 아니고요. 화면. 기계를 하나씩 설치가 돼가지고 그 아이에 맞는 레벨에서 아까 하나 빠졌는데요. 우러나와서 하는 공부가 제일 좋다고 그랬죠. 두 번째 1대1입니다. 이거는 아이들한테 자기 커리어에 맞는 걸 딱 지정해요. 일종의 그 컴퓨터처럼 딱 하면 얘 레벨에 맞는 게 딱 나와요. 그거 가지고 복습하고 여기 초등학교 3학년, 여기 중학교 3학년 같이 해도 돼요. 선생님이 대신 1대1을 체크합니다. 컴퓨터가 다 있어요? 근데 이 컴퓨터를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는 잠깐 게임하면 안 되잖아요. 이 기계가 따로 있는데 이 컴퓨터는 못하고 기껏 해봐야 팝송뿐이 못해요. 여기는 팝송뿐이 최고로 해봐야. 이거는 그 언어만 공부하게끔 정동민 교수님이 그 제자들이 이끌고 오랜 세월 딱 연구해서 나온 자료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1대1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1대1 기계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상황별로 이렇게 아까 자료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자체를 자기가 수준을 맞게 이렇게 듣는데 그걸 몇 대 이상 그 본인이 지정해서 선생님이 지정을 해요. 선생님께서 네, 선생님이 지정하고 마스터를 선생님이 해서 검증이 되면 보내고 이제 4학년 거가 다 끝났어요. 1년치가 한 달도 안 해서 끝나요. 그럼 너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날 어머님 한번 모시고 와. 어머님 앞에서 어머님이 직접 하셔도 돼요. 직접. 거기서 뭐든지 한국말로 적극적으로 저를 아까처럼 나와요. 딱 바로. 일일 1시간을 한다면 1시간 내에 아까 말씀하신 언어라든지 대화 부분이라든지 다 포함돼서 1시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다 된다고 보시면. 일단 여기 맡기시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일체 다른 학원이나 가외 스탑 해도 됩니다. only 여기만 하시면 돼요. 대신 인내심을 가지시고 그냥 허리 아파하지 마세요. 영어회화는 그러면 안 됩니다. 느긋하게 김사까지 딱 눌러쓰고 삼천리 유람 하듯이 이렇게 시키시면 돼요.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초등학교 5학년도 수능이 외국어 영역 만점이면 이거
요새 애들 편으로 대박 아닌가요? 그렇죠? 진짜 됩니다. 저는 20년 동안 고민해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저 현장에서 계속 지금도 가르쳐요. 감각을 안 쓰고. 그 시발점은 20년 전에 서울대 간 애가 영어에 한마디 못하는데 충격을 받고, 야, 차라리 이태원에 있는 장사꾼이 낫지. 그 사람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답을 찾은 거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믿고 여기 맡기시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일체 다른 학원이나 가회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맡기시면 돼요. 그리고 여유있게 성적이 올라가면 주변에 좀 소개 좀 많이 해주시면 돼요. 소개 많이 해주시면 우리 원장님은 또 외국인 회화를 더 많이 줄지도 몰라요. 제 권한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권한은 아니고. 또 질문 있으세요? 예, 말씀하시죠. 예. 예. 시간만 60분 수업을 하면 그동안 약간 프로그램이 다 섞여서 60분 동안. 예, 종합적으로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영어, 한글, 영어, 반부 뭐. 아, 예, 맞습니다. 영어 내용이랑 예. 밑에 있는 단계를 설명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시면 제가 없어가지고. 예. 전체적인. 아, 요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영상이 일단, 왜 영상을 하는가 하면요. 자네와 운해가 있거든요. 어머님들 옛날에 영어 공부하면 자네식이에요. 문자식으로 공부한 거거든요. 운해는 영상입니다. 운해를 활용하면 이게 파워가 10배 이상 높아져요. 영상이 나온다는 뜻이죠. 영상은, 항상 영상이 나오고요. 영상하고 이제 영어 문자 나오는데, 처음에 한글 영어가 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어 나오고, 그 다음에 한글만 나왔다가, 또 영어만 나왔다가, 무자막 나왔다가, 이 순서대로 이렇게 시스템이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구절 반복하게 돼 있고, 그거는 이제 여기 실제로 뭐 기계가 여기 다 설치가 되면 어머님들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저쪽 교실에 있습니다. 네, 이따가 한번 가서 한번 직접 보셔도 됩니다. 예. 네. 아니, 그거 왜냐면 애들이 이렇잖아요. 똑같은 걸 반복하면 지루하잖아요. 사람이. 애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몸만 작을 뿐이지 좋아하고 싫어하고 싫어해랑 똑같이 느끼잖아요. Don't make it boring time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하게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직접 한번 보셔도 됩니다. 분명한 건 한 달에 한 번씩 데몬스트레이션 어머니 앞에 증명해 보여드릴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뭐 영어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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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스트는 아이들 스트레스를 줘요. 음성이 조금만 틀리면은 중단시키고.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거는 뭐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즐겁게 하려 돼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거는 조금만 되면 띵동하고 스탁거려요. 스탁거리고 스트레스를 줘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어떤 분야에 천재가 되는 건데 그 분야를 자기가 좋아하면 돼요. 좋아하는 관심이 깊고 집중력이 생기는 게 바로 천재거든요. 근데 거기는 너무 브레이크를 많이 걸어가지고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아주 속된 말을 분당에는 일을 가는 데가 있어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그거 싫어하게 돼요. 러지스턴. 요거는 브레이크는 안 겁니다. 아이들 능력에 따라서. 애들의 경우는요, 가능하면 13세 이전에 LAD가 파괴되기 전에 원어민의 소리에 노출시키면요, 자동으로 L 발음, 한국인이 어려운 게 R 발음 같은 경우, P 사운드, F 사운드 자동으로 마스터가 돼요. 그리고 물론 여기 또 파니스 과정이 있습니다. 파니스 과정도 선생님이 지적도 하실 거고요. 근데 13세 이전은 자동으로 마스터한다고 보시면 바릅니다. 지금이라도 비행기 타고 저기 미국이나 캐나다 오지게 갖다 놓으면요, 학습지는 아무것도 안 시켜도 2, 3년 지나면 어머님보다 더 잘해요. 발음도 완벽하고. 근데 가능하면 13세 전에 하셔야 되는 이유가 13세가 되면 LAD, 언어 습장치 파괴되잖아요. 예를 들면 어머님들 그 자녀들을 만약에 한 10살 이전에 서울에 있는 이모 집에 갔다가 한 15세까지 있다고 하면요, 서울말씨 평생 씁니다. 근데 13세 지나면 서울에 가서 10년 지나도 경상도 아센트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3세 전에 이걸 마스터 하셔야 돼요. 영어야. 경상도 학생들은 좀 죄송하지만 영어 배우는 좀 불리해. 이게 강해가지고. 그래서 13세 전에 얘기해주세요. 또 5학년 때 마스터 하라는 거예요. 지금 헛된 말은 좀 헛배기를 시키셔야 돼요. 원장님한테 특별 부탁해서 좀 따블로 많이. 얘는 영어 잘하면요, 국어 점수 올라가고요. 그리고 아미 과목 다 올라갑니다. 영어 점수 기죽으면 아미 과목 다 죽어요.
그건 제 경험입니다.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좀 늦은 감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원장님이 특별해서 뭐 고통으로 먹죠. 꽃배기로 계속 먹이면 돼요. 상의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 이렇게 시스템이 있는데 예. 관리하신 선생님은 그냥 여기 계신 선생님이 선생님이 1대1로 아이들이 이제 아까 피아노 학원을 연상하시면 돼요. 영어 회화는 학문이 아니고 기능이고 환경이라고 그랬잖아요. 피아노는 치는 거잖아요. 이런 교육은 1시간 뒤에 5분 10분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능으로 가르칩니다. 학문으로 안 가르칩니다. 그럼 학문으로 가지고 어머님 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실패해요. 지겹죠, 애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너는 오늘 어디니까 어디까지 해. 그리고 초재기가 원어민이 그 속도로 댕기 초재기가 다 과별로 다 나와 있어요. 너 요거 목표 달성해야 돼, 오늘. 그 애가 이제 그쪽에 다 돼 있어요. 표가 다 있어요. 과별로 원어민이 속도가 몇 초 안에 들어야 되는 게 다 있어요. 그러면 애가 이제 거기 어느 선생님도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테스트 받아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 되면 그 다음 과로 나가는 거죠. 테스트가 됐을 때. 그것이 이제 누적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 앞에서 한 달 동안 그 테스트 된 걸 보여주신다는 거죠. 데몬스트레이션 한다는 뜻입니다.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주 열의가 대단하시네. 여러분 자녀들은 아주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부모님이 되셔가지고. 관심이 많으시니까. 근데 어쨌든 어머님 세대의 그 고생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문자 언어를 통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생해놓고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 어머님들 많이 봐요. 하나에는 얘가 6학년인데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잘하냐니까 어머니 자기도 대학을 나왔지만 회화가 안 되는 자기 자신이 싫어서 장남인 자기 아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매일 음성 언어를 4학년 때부터 시켰더라고요. 3시간씩. 그런 애들은 진짜 잘해요. 음성 언어 시키는 애. 무엇이든지 간에 음성 언어를 시킬 수 있다면 정기적으로 시킬 수 있으면 성공합니다. 무엇이든. 여기는 체계적으로 종덕민 교수하고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 뿐이죠. 그리고 발명 특허돼가지고 만든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계적 교육이라는 건 뭐죠? 어머님들이 학교를 왜 갑니까? 사실은 그 외국 같은데 부호들은요, 크루즈선 타면 영어 선생, 수학 선생, 과학 선생, 같이 그 세계 여행 다니면서 가르치자. 돈 많으니까. 그죠? 그 강남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 학교를 갑니까?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계신 가정교사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하려고 좋아하지 않는 과목 안 하려고 하겠죠. 그죠? 학교를 가는 이유는 체계적으로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가 이 음성 언어를 요시키는 이유는 짧은 시간에 체계적으로 더 많은 걸 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어머님들이 집에서 음성 언어 시켜줘도 돼요. 근데 아마 뭐 싸울걸요? 얼마 안 가서. 제 생각에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학습으로 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교육을 좋겠지만 예. 제가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고 합성이 50곡이 되니까요. 그 중에서 선호하는 걸로 하면 되죠. 네, 50곡이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얼굴까지 보기 때문에 애들 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얼굴까지 나오면 이게 판권료를 5배 줘야 돼요. 시중에 보면 얼굴까지 나온 거 없어요. 얼굴까지 다 나옵니다. 모션까지 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일단은 아이들이 즐겁게 정기적으로 3100Hz의 음성의 소리에 노출시켜주면 돼요. 그럼 성공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원장님하고 약속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데몬스트레이션 해주세요. 왜냐 아직도 한국 사람 빨리빨리 형이 있거든. 한 달에 한 번씩 보여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